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는 아시다시피 그 윤리위원회예요. 윤리위원회의 7명의 위원을 동시에 선임을 하면서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윤리위원회를 갑자기 확 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사건 이 징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게 또 희한한 게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잠시 문화일보인가 어디에 공개가 됐다가 뭐 사라지고 김종혁 전 최고가 SNS에 뭐 이걸 올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임명되자마자 2명이 또 그만둡니다. 이 판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비공개를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개가 됐는데 그럼 그만둬야지. 근데 그게요. 뭐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라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요. 이제 보통은 그래도 비공개로 뭐 약간 유지하면서 일부 위원들의 메시지만 흘러나오는 정도로 그동안은 운영을 했던 건데 뭐 아무래도 윤리위의 대상이 되는 뭐 당사자와의 유착관계 뭐 이런 거를 뭐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단이 이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지금 최고위 안에도 친한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날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명단이라도 보고 의결은 해주지만 그 명단이라도 내서 결국에는 이런 여론적 효과까지는 도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게 통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이거 2명이 또 도망갔으니까 또 2명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또 꽂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에서는 한동훈이란 정치인이랑 같이 못 간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동훈에 대한 징계 문제는 전 시간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제 카운트다운만 들어갈 뿐이지 더 이상 이게 지금 같이 갈 수는 없는 저는 그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중질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김종혁 전 최고가 올린 글에 보면 이번에 임명됐다는 윤리위원들의 면면이 이제 공개가 된 내용들 이게 화려하던데. 뭐 김건희와의 그 대학 뭐 동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JMS 정명석의 변호를 했던 이력이 있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정당에 대한 가치 평가를 떠나서 통합진보당 이력이 있는 인사도 있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시켰던 당이 이 당 아닌가요? 그리고 방첩사 자문위원도 그렇습니다. 여인영 방첩사 시절에 자문위원도 여기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사람들이 윤리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들은 배현진 의원이 기절초풍할 일이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소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웃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막 이게 에피소드예요? 소동이에요? 뭐예요? 아니 근데 신인규 변호사 더 잘 알겠지만 예전에도 이제 그 당의 이제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이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윤리위원들이 교수거나 법조인 출신들이고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거나 약간 이렇게 중도적인 것을 이제 그런 색채를 띠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위원장을 이렇게 좀 지도부에서 조금 컨택을 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 의도를 통과시키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윤리위원들을 막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딱 막 이렇게 명단을 봤을 때는 뭐 대충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은 이거 기절초풍이라는 얘기는 다른 중진 의원이 했다 그러고 배현진 의원은 JMS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낭설 아니냐라고 오히려 퀘션 마크를 보냈다고 하는군요. 근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이미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뛰어내리면 자기가 죽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전 이제 윤리위는 이미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는 그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수사로 밝히고 거기에 따라 책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징계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대방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게 한 목적으로 윤리를 동원하다 보니까 윤리위원도 지금 못 구하는 이런 아주 촌극을 내고 있는 거고. 그러다 김종혁 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분이 좀 윤석열 비판 좀
한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특히나 정치적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넓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력자를 좀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상대방 이미 뭐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냈고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거의 뭐 3년 내지는 제명을 아마 노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다 꼬여버려가지고 그만두면은 장동혁 대표가 또 죽고 진행하자니 또 한동훈 대표는 쫓아내겠지만 또 그건 정치적으로 자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그 외통수 비슷하게 지금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은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그럼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빨리 결정을 내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질질 윤리위원을 끌지 못 말고. 구하잖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윤리위원 계속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최소한의 조건, 필요 조건을 못 네. 갖추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하고는 싶은 거겠죠.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빨리 웬만한 어떻게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정상인들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못해도 7명은 모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2명씩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한동훈이 동창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JMS 비공개로 알아보고. 하겠다는 거죠. 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한동훈 그거 징계를 할 거야라는 예.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거죠. 유명한 걸림돌론, 네. 예, 걸림돌을 빨리 빼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김정은혁 전 최고가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다고 장해찬, 박민영 등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오히려 지금 혼내야 된다. 그러니까 색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당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라는 게 헷갈려요. 이 당, 이 당이 아니, 너무 해당되잖아요. 명확한데, 당성. 그러니까 당성 얘기도 하고 장동혁에 대한 충성심. 그러니까 중앙정부 관료로 가는 걸 해당 행위라 그랬잖아요. 네. 이해훈 지금 지명자한테도. 충성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당 뭐 행위죠. 이 당의 해당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짚어야 되겠고 지금 아까 윤리위원들 하시면서 우리 권태호 시장이 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또 막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는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나왔고요. 어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회의에서 나온 그 내용 가짜뉴스의 대표적으로 지금 샘플로 든 게 뭐냐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만든 프레임이다. 이게 이제 배준영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수정. 예, 이 특위의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위원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물이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곳에 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 특위가 바라보고 있는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이수정 지금 이제 위원이 됐으니까 위원이 올렸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래프까지 만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까지 곁들여가면서 만들어냈던 거를 가짜 뉴스라고 우리는 보는 건데 저 지금 당에서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보겠다라는 거였고요. 이수정이 밝혔던 소감도 그런 겁니다. 진보 쪽에 의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고 온라인 공간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에게 지금 유리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뉴스타이브 같이 이렇게 좀 불량스러운 인간들 모아놓고 방송하고 당성이 많이 부족해요. 당성이 없는 인간들 장동혁에 대한 예. 충성심이 없죠.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막아내겠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고인희 평론가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수정 의원은 약간 비상식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약간 이게 코믹해져 버렸어요. 이제 예전에 대파 사건 때 뭐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드레스 그러니까 명품백 그거 김건희 명품백 나왔을 때도 그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막 하는 형태인데 이런 오늘의 키워드가 막이네요. 그렇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뭐죠? 그 김문수 대표 이제 그 5월 9일 날 그때 이제 대선 후보 해서 막 가처분 신청 논란이 있을 때 그거 처음에 이제 기각됐을 때 어떡하냐 문수야 뭐 이랬다가 이틀 뒤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희화화되어 있는 분을 가짜뉴스 특위로 하면 이게 대중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바깥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신경 안 쓰니까 이러는 것 아닐까. 아니 근데 저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장동혁의 당성 체제 하에서는 저런 이수정 같은 사람 외에는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 더 있는데 그 2인 방통위 체제일 때 이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이제 직무정지됐을 때 직무대행했던 김태규 오른팔. 이번에 보니까 울산 남구갑의 당협위원장이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울산 남구갑이 어떤 지역구냐면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당적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당협위원장이 되더라고. 거기가 좀 보수색이 강한 곳 그렇죠. 아니에요? 예, 울산에서는 그런 곳이니까 이런 인물도 가짜 뉴스를 색출하는 특별위원이 됐다. 그러니까 예. 저게요 가짜뉴스 감시 특위가 아니라 가짜뉴스 생성 특위로 이름을 자칫 바꿔야 잘못하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직폭력배가 경찰 잡는 꼴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잡아야 되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지금 경찰 잡는 위원회가 지금 저 위원회거든요. 그런 영화가 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아니냐. 예.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정상적인 사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오늘 2부를 통틀어 다른 뉴스 안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쭉 한번 짚어봤는데 끝으로 요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예 이게 정해진 뉴스가 나왔는데요.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수사할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내정이 됐고요. 수사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 특검이 발족하면 이제 신천지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했으니까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특검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에는 법사위 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일 법사위 열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8일인데요. 이때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및 2차 종합특검법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뭐 이 본회의가 개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합수본이 이렇게 출범을 한 것이 특검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국민의힘은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특검 반대 비중이 더 높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협상이 안 된다고 그 특검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검경 합수본을 통해서 이제 통일교 의혹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죠. 또 설령 특검에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때까지 검경 합수본이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수사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그걸 쭉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특검에서 주고받고 할 테니까 필요하면 신천지나 민중기 특검 조사는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신천지는 또 합수본에서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되지 합의가 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행되는 게 없다. 속도 좀 내라라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렇게 출범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특검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건 나중에 이첩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전에는 특검이 출범을 하도록 그런 과정들이 통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도 최근에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 보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가평 구에 거의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다시피 한 그들의 왕국을 그런 일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뭐하러 기다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은 사실 특검 가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쪽으로 지지를 하다가 하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니까 정치적 공세적으로 이 태세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뭔가 꼬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2차 종합특검은 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기존 했던 것 중에 미진한 것만 하니까 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 통일교 관련 특검 이제 종교특검이잖아요. 정교 유착과 관련된 건데 그 수사 대상자들이 지금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거나 아니면은 수사를 받아야 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특검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합수본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정치권 전반에 대해다가 수사를
공평하게 하고 과정에서 그걸 다 보여주면요 네네. 특검 얘기 다 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버리면 당연하죠. 그게 안 되니까 예?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꼬인 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막 시작했는데 바로 특검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국민적 시각에서도 아니 정치인들 자기들이 뭔데 이걸 가지고 협상을 빙자해서 수사만 지연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는 합수본을 통해서 전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 뭐 민중기 특검도 뭐 필요하면 다 불러야죠. 그러니까 다 예, 불러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전 수사 결과로서 말하면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일교 특검과는 좀 결이 다른 것이 2차 종합특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해야죠. 2차 종합특검은 뭐 남아있는 양이 이게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이라는 게 뭐 3차, 4차 막 계속 이어질 거라기보다는 2차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자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특검 법안으로 적당한지 혹은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이 생각했을 때 2차 종합특검에서 가장 좀 뭐랄까 중점적으로 아니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 말씀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양절 변호사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일단 첫 번째로 했던 새 특검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쫓겨가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 그리고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내랄 밤에 있었던 직접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에 관한 벌써 어떤 지지난 수사. 해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게 됐군요. 얘가 2번 바뀌었네. 지지난해 있었던 예. 그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한정될 수밖에 없던 어떤 형사 처벌적인 한계라는 것도 있고 수사의 방식의 한계도 있었던 거거든요. 2차 특검에서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서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큰 그림에서부터 좀 수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증거만 따라간다 내지는 주고받은 뇌물들만 본다 내지는 그날 밤에 출동했냐 안 했느냐만 볼 게 아니라 근원부터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그러니까 단건 볼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예. 봤으면 좋겠어요. 권태우 시장께서는요? 뭐 사실은 그 종합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란이긴 한데요. 뭐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냐 이게 사실은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수사 무마 의혹. 예. 이건 역시 수사기관을 그 사형화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3특검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종합특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난 3특검이 그럼 실패했는지를 저는 명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제가 실패라고 규정하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시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검찰 라인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 여기를 뚫어내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김건희가 센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특검이 이번에 마지막 특검이라고 본다면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수사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3특검 구성 당시에는 당시에 이제 정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법무부에서 파견할 때 명확하게 안 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내놓으니까 거기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만큼은 법무부에서 조금 더 이 세평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자유롭고 좀 정의로운 검사들을 잘 선별해서 보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특검부 있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이런 사람들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수사야 그 잘 뽑아온 검사들 통해서 하면 되니까 특검이나 특검부에는 저는 좀 변호사 출신들이라거나 좀 정의로운 그 활동들을 했던 그 수사 의지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특검이나 특검부 선정부터 조금은 외부 피를 전면적으로 좀 수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3특검의 실패의 교훈을 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모르겠어요. 저도 그 쭉 지난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특검이라는 게 이제 온로비 특검에서부터 뭐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고 특검이 실효성이 있었냐 없었냐 뭐 어디 가서는 국밥 한 그릇 후루룩 말아먹고 끝냈던 특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장 효능감을 느꼈던 특검은 뭐니 해도 박영수 특검의 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검하고 지금의 특검이 어찌 이리 다를까 받아들이는 평가가 그때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그쪽으로 법원에다 넘기면 처벌이 팍팍 나오고 국민들한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하는 그 검찰이라는 조직 그리고 이것을 처분해줘야 되는 법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특검이 발족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못 믿으니까 제대로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하자라는 건데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또 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상은 아니지만 뭐 물론 그 사법농단이 있을 수사팀들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사법부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그 삼특검이 보여줬던 저는 뭐 다른 걸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수사 의지의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영장 기각 나니까 재청구도 안 해버리고 예. 박성재 영장 2번 기각 나니까 또 거기서 멈춰. 그때는 우병우 수석 영장 3번 청구해서 세 세 방, 번째에 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수사 의지를 특검에서 보여줘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납득을 하는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무혐의.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은 지금 이제 양재열 변호사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금 근무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네요. 예.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새겨서 특검을 구성하는 그 상황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뭐 법안이 지금 제출된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